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12입니다. 12. 벌써 12회네요. 탄력성 계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우리는 매일기보에서 해당 파트의 내용을 공부하면 계산 문제만 별도로 다 띄워놓고 나중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또 모아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보는 거죠. 탄력성 계산의 이제 기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1번.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 수요량이 7% 증가, 이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21회 시험 문제네요. 제가 우리 시험 이제 34회여서 보통 기출문제를 풀 때 5개년 또는 7개년의 최신 기출문제만 푼다고, 최신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 푼다고 주장들을 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3회 시험 문제에서 24회 때 기출문제도, 26회 때 기출문제도 다시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회 이후의 기출문제라면 그 부분의 문제가 좋다면 그건 엄선해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죠. 그래야지만 새롭게 나올 34회 기출문제 시험에 우리는 대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탄력성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만 찾아주시면 되냐면 무조건 곱해요. 기본적으로. 그럼 곱할 때 가격 탄력성에는 가격을 곱하고요. 만약 소득의 가격 탄력성을 곱하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가격은 가격 탄력성. 우리가 화투를 칠 때에도 풍이면 풍에다 쳐야지. 풍에다 쳐야지. 초에다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말 계산 문제에 초를 치는 거죠,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가격에 뭘 곱한다? 가격 탄력성을 곱하게 돼 있어요. 그럼 소득에는 찾아서 소득 탄력성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게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근데 딱 하나 다 곱하는데 순하씨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따라해보세요. 순하씨. 그래서 수요량이 나오면 걔는 무조건 나눠주는 거예요. 수요량이 나오면. 이게 순하씨입니다. 그럼 지금 가격이 5% 하락했는데 수요량이 7% 증가해요? 그럼 두 가지가 나왔는데 곱할까 봤더니 얘가 뭐네요? 수요량이죠, 여러분. 수요량. 그럼 얘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수요량을 나눠주는 거죠. 나머지 하나로. 그럼 7%를 5%로 나누면 얘는 얼마예요? 1.4라고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속삭이네요. 드디어 계산기가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속삭이기 시작한 거죠. 기억을 꼭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가격이 5% 하락했을 때 주어진 변화 5%, 반응된 변화가 7%니까 7%는 5%의 1.4배잖아요. 그럼 걔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수요량이 나오면 걔는 무조건 나머지 하나로 나눠주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아씨. 전국에 있는 순아씨에게 정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정답만 알려줄 고향이죠, 지금. 그 다음 2번.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탄력성 계산 문제는 곱하라고 그랬죠? 즉 가격에는 뭘 곱해요? 가격 탄력성을 곱하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4%의 2.0, 2를 곱하면 이제 얼마가 나와요? 8이 나오겠죠. 2 곱하기 4는 8입니다. 그럼 8%만큼 변화하는 건데 중요한 건 무슨 법칙에 따라?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네요. 주의를 꼭 한번 해두셔야 돼요. 그럼 만약 가격이 인하됐다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것이겠네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 공식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절대 공식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계산 문제는 항상 똑같은 놈을 찾아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엔 뭘 곱한다? 소득 탄력성 곱하시면 안 돼요. 가격 탄력성을 곱해야죠. 소득엔 뭘 곱한다? 소득 탄력성을 곱해주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오는 겁니다. 주의하실 건 무슨 법칙에 따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이 반짝이는 거 보세요.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수요량은 뭐 하는 거고? 그렇죠. 감소하는 거죠.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면 이때 수요량은 증가한다. 얘만 헷갈리지 않고 맞춰주시면 문제는 얼마든지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와 0.5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그래놓고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했다면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인가 이 문제잖아요. 그럼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바로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가격 탄력성에는 뭘 곱한다고요? 그렇죠, 가격. 소득 탄력성에는 뭘 곱해요? 소득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가격 2% 상승 2%를 가격 탄력성 0.9에 곱해주시면 1.8이죠? 주의할 것. 뭘 주의해야 돼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뭐 하는 거다? 감소네요. 얘를 꼭 기억하셔야죠. 마이너스 1.8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소득이 4% 증가했을 때 4%를 어디에 곱해요? 소득 탄력성에 곱하겠죠. 곱해줍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2죠, 여러분? 그럼 4% 증가할 때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0.5니까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란 얘기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도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는 정상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력성 계산 문제에서는 다 그냥 주어진 대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딱 하나만 주의해 두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된다. 그럼 결국 지금 얘는 2% 증가네요. 그래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는 마이너스 1.8, 가격의 상승에 따라 1.8%만큼 감소, 소득의 증가에 따라 2%만큼 증가. 그럼 둘을 더하면 플러스 0.2죠. 0.2만큼 변화하겠네요. 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계산 문제도 주어져 있는 내용대로 정확히 따라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여러분? 힘내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의 기초적인 문제, 계산 문제의 기초적인 문제,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본 거죠. 되셨어요? 우리의 매일은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